안녕하세요. 메신저 정의교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1000만 원이 생겼다면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시청자분들은 통장에 얼마가 있나요? 같은 액수라도 돈의 쓰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한잔하고 10만 원을 지불하는 것과 자기 개발을 위해 세미나를 신청하거나 책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10만 원은 가치가 다르겠죠. 그렇다면 20대에 버는 100만 원과 30대에 버는 100만 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에 버는 돈은 한 달이 가기 전에 없어지고 30대에 버는 돈은 해가 바뀌기 전에 없어지며 40대 이후에 버는 돈이야말로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합니다. 40이 넘어가면 신중해지고 은퇴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활동 측면에서 볼 때 이 자산은 40 이전과 40 이후로 명확하게 나뉠 수 있는데요. 대부분 40 전에 번 돈은 어떤 경험과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업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 40 전에 버는 이 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라지겠죠. 사람의 얼굴에도 40이 넘어가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새겨지듯이 돈도 주인의 인격과 같은 인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인격과 품격을 지닌 돈이야말로 함께 오랫동안 가고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든든했는데요. 1억은 정말 억소리 난다고 해서 그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금액이었죠. 그 당시는 아이스크림이 50원이었고 버스 요금이 100원, 점심 밥값이 한 1000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어떠죠? 5,000원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했죠. 예를 들어 노후에 현재 2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물가 상승이 이루어진 은퇴 후에는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 3%로 가정했을 때 은퇴 시점이 10년 후에는 2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려면 269만 원이 필요하고 20년 후에는 361만 원, 30년 후에는 486만 원이 있어야 지금의 200만 원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10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0만 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1000만 원은 누구에게는 한 달 수입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1년 또는 2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일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는 연말이 되면 보너스에 성과금에 또 거기에 연월차 수당까지 합쳐서 한 1000에서 한 1500 정도 가까이 목돈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1000만 원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와 일반인의 사용처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1000만 원이 생기면 지금 타던 차를 팔고 좀 더 그 윗그레이드로 바꾸게 됩니다. 남자는 차 아니겠습니까? 폼나잖아요. 아니면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여자는 백 아니겠습니까? 또는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최소 1억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부동산 쪽에는 꿈을 못 꾸는 거죠. 무엇보다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원금 1000만 원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은 흐지부지 쓰면서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모든 재화는 둘로 나뉘는데요.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재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 옷, 명품백,
신발, 시계 등이 있겠죠. 투자자는 지금 사면 돈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계약금으로 넣습니다. 중도금, 잔금은 나중 문제인 거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제 사부님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네요. 사부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사부님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비결은 빠른 판단과 신속한 결정이지.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란 말이야.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기 마련이다. 지금 통장에 얼마나 했어? 네,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 돈 1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써. 잔금은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대출은 갚지 마. 저희 사부님이 초창기에 해줬던 이야기인데요. 2015년 그 위례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 당시 1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분양가의 10%인 1,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으면 이후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죠.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서 치르면 되죠.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대출을 상환합니다. 지방의 소형 아파트도 1000만 원으로 가능한 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춘천시 경우 매매가 1억 2천, 전세가 1억 1000만 원, 20평대 아파트인데요. 전세를 끼면 1000만 원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충남 아산시에도 1000만 원으로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천만 원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